새벽 5시 박만수는 여느 때처럼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는 바다 위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전직 선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 경로당에서 만수는 매일 아침 이 작은 섬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시원하네. 만수가 혼잣말을 하며 경로당 마루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어요. 이 섬에는 총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일찍 나온 김석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경로당으로 올라왔습니다. 81살의 김석태는 오랫동안 섬의 등대지기 일을 해온 분이었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섬 둘레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석태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몸은 어떠세요? 만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게 늘어나네. 석태가 경로당 평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사위분이 요즘 자주 오시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성호, 딸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였죠. 서울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며 바쁘게 지내던 성우가 최근 들어 한 달에 2~3번씩 섬에 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장인을 자주 찾아주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장인 안부를 묻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만수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올 때마다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돈 얘기를 자주 꺼내는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오전 9시쯤 되니까 어르신들이 하나둘 경로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하셨어요. 82살의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으로 젊었을 때 이 섬에서 해녀 일을 하셨던 분이었죠. 뒤이어 정봉식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78세로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에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할 일이죠. 만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윤갑순 할머니도 도착하셨습니다. 76세의 갑순 할머니는 섬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섬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러 가는 유일한 곳이었죠. 만수야, 네 사위가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 들렀더라. 갑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물어보더라고. 섬 어르신들이 보통 얼마나 저축을 하고 계신지 말이야. 만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성호가 어르신들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무슨 이유로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 상품을 소개하려는데 어르신들 형편에 맞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갑순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참 효자 같아 보이더라. 만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계획적인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효심에서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오전 시간 동안 만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가볍게 운동을 했습니다. 라디오 체조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했죠.
운동이 끝나면 보통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정봉식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은행 이자는 바닥이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이순덕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되는 건지 고민이 돼요. 갑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만수는 어르신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성호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성호는 어르신들, 요즘 같은 시대엔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똑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르신들의 이런 고민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만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섬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었죠. 역시 만수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석태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만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호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 어르신들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가 언제 또 온다고 했지? 정봉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만수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각자 낮잠을 주무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지자 만수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수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늙어도 바다는 늘 그립구먼.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장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다는 언제나 정직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의심스러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경로당을 정리하고 문을 잠근 후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음에 올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만수는 예감 좋지 않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전 만수는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최성호가 하얀 보트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2개나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성호가 밝게 웃으며 경로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 성호야, 짐이 많네. 만수가 빗자루를 한쪽에 기대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성호가 가방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호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온 모습을 보니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경로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석태 할아버지, 이순덕 할머니, 정봉식 할아버지, 윤갑순 할머니가 차례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노트북을 꺼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정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성호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정부 정책 자료와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노후가 정말 편해집니다. 성호가 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안정적인 고정 수익도 생기죠. 태양광이 뭔가? 정봉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패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성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죠. 은행 이자가 연 1% 안팎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연 8% 이상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연 8%라는 숫자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전한 건가? 김석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정부에서 20년간 전력 구매를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성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모든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은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가? 윤갑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성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투자하실수록 수익도 그만큼 커지고요. 500만 원이면 우리도 할 만하네. 이순덕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성호는 계산기를 꺼내며 구체적인 수익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덕 할머님께서 2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매달 약 13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만수는 성호가 어르신들 각자의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는 얼마나 투자하면 좋을까? 정봉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같으면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성호가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성호야. 만수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재산 규모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 거야? 성호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대충 짐작한 거예요. 적정 투자 금액을 추천해 드리려면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하잖아요. 장인어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따라 하실 텐데요. 만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기회가 이번 달까지밖에 없어요. 성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수익률도 떨어지고 조건도 나빠져요. 성호는 화면에 한정된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보여줬어요. 남은 시간이 열흘밖에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조급해졌어요.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볼까? 정봉식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심 있어요. 윤갑순 할머니도 손을 들으셨어요. 경로당 분위기가 점점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성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개별 상담을 해드릴게요. 성호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 분씩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계약서도 준비해 올게요. 성호는 그날 점심까지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투자 의향과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성호가 섬을 떠날 때 만수는 부두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성호야, 정말 이 투자가 안전한 거 맞지? 만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장인어른. 제가 어르신들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만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너무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어르신들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어 압박하는 것. 모든 게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성호가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만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태양광 투자 이야기로 들떠 있었지만 만수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 일을 마치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만수는 천천히 등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등대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 뜻밖에도 김석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석태 형님, 여기 계셨네요. 만수가 다가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만수야. 요즘 잠이 안 와서 산책을 나왔어. 김석태 할아버지가 등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30년을 일했는데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 두 사람은 등대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내 사위 말인데. 석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성호가 어떡해요? 만수가 몸을 돌려 석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출을 보러 여기 왔는데 말이야. 석태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갔어요. 성호가 여기 있더라고. 새벽 5시쯤이었을 거야. 만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여기 왔다고요? 무슨 일로요? 그게 말이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석태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검은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저쪽 바위 근처에서 뭔가 묻는 것 같더라고.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석태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성호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형님, 정확히 어디에서 뭘 하는 걸 보셨어요? 만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큰 바위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석태 할아버지가 손으로 등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만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성호가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형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해가 질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 석태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충분해요. 만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등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근처는 크고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만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바위 틈틈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서 옷깃을 여몄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큰 바위 뒤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이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흙이 새로 뒤집힌 흔적이 보였어요. 여기구나. 만수가 중얼거리며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만수가 USB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파보니 또 다른 봉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투자자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만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 섬 어르신들의 이름이 죽적혀 있었어요. 이순덕, 정봉식, 윤갑순, 김석태. 모든 어르신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예상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 옆에 적힌 금액들이 성우가 제안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타 지역 완료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다른 지역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사업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주 달성면 마이너스 사업 완료, 수익금 회수. 광주 무안군 마이너스 사업 완료, 수익금 회수. 만수가 서류를 읽어가면서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사기였어요. 성우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으면 수익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섬 프로젝트 마이너스 목표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 완료일 2월 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외 송금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성우는 어르신들의 돈을 모아서 해외로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USB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증거들을 다시 집어넣고 원래 자리에 묻어두었어요. 성우가 눈치채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석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찾았나? 석태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만수가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석태 할아버지께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뭐가 들어있던가? 석태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같은 거였어요. 만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성호의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믿어줄까요? 성호는 이미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았어요.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현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있었어요. 이 자식이. 만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마지막 파일을 열어보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성호의 실명과 함께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았어요. 만수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꾼을 상대하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성호가 개별 상담을 하러 올 예정이었어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성호의 사기 계획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경로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계셨지만 만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회장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안 왔어요. 만수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성호 씨가 말한 투자 때문인가요? 윤갑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개별 상담 받기로 했거든요.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르신들이 여전히 성호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갑순 할머님,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성호 씨가 우리 회장님 사위잖아요. 우리를 속일 리는 없을 거예요. 정봉식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만수는 이런 어르신들의 순진한 믿음이 안타까웠어요. 성호가 교묘하게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만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우선 넌지시 성호에 대해 물어보고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딸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요즘 성호는 어떻게 지내니? 만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 씨요?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말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대요. 만수는 딸도 성호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의심을 표하면 가족 관계만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성호가 그러는데 아빠한테도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드렸다면서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하시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본 것뿐이야. 만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호 씨 말을 믿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미영이 성호를 변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더욱 답답했어요. 딸마저 성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2시쯤 성호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태도로 어르신들을 대했어요. 개별 상담이라고 해서 한 분씩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호가 어르신들과 상담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였거든요. 만약 어젯밤에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만수도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순덕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셨어요. 성호는 노트북을 열고 할머니에게 맞춤형 투자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 2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이런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성호가 화면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만수는 성호가 어제 발견한 서류에 적힌 금액과 똑같이 제안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이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님.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성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첫 달 수익금을 미리 지급해 드릴 수도 있어요. 만수는 성호가 어르신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봉식 할아버지가 상담을 받으셨어요. 성호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아버지에게도 맞춤형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님,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아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가 어르신들을 하나씩 속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성호야, 나 좀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만수가 성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상담 중인데. 성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요한 얘기야. 잠깐만. 만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어쩔 수 없이 만수를 따라 경로당 밖으로 나왔어요. 만수는 성호와 단둘이 있게 되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성호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만수가 성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등대 근처에서 찾았어. 만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숨겨둔 서류들 말이야. 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뭘 찾으셨다는 거예요? 성호가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휴대폰에서 어젯밤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 리스트와 다른 지역 사기 현황이 적힌 서류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냐? 만수가 사진을 성호에게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사업 계획서일 뿐이라고요. 성호가 변명했습니다. 전주, 광주에서 사업 완료했다는 것도 오해냐? 만수가 추궁했습니다. 해외 송금 계좌는 또 뭐고? 성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웃음기는 없었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성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준비된 자? 만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꾼 말이지. 사기라고 하시면 증거라도 있으세요? 성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수는 성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어르신들께 사과해라. 사과요? 성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죠? 만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면 어르신들의 돈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어. 만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장인어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을 거야. 증거가 있으니까. 만수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진짜라고 누가 믿겠어요? 성호가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어르신들이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시겠어요? 만수는 성호의 말에 잠시 당황했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사진만으로 믿어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 성호가 한 발 더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미 저를 믿고 계세요. 갑자기 장인어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오히려 장인어른을 의심할 거예요. 성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성호에 대한 신뢰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만수가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호가 만수를 급하게 붙잡았어요. 장인어른, 잠깐만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대신 오늘 상담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만수는 성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 돼. 지금 당장 어르신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윤갑순 할머니가 상담을 기다리며 앉아 계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만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이순덕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어르신들을 둘러보았어요. 10분 남짓의 어르신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성우의 투자 제안은 사기입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성우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그만해. 만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등대 근처에서 발견한 겁니다. 만수는 휴대폰 화면을 어르신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투자자 리스트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정확히 계산되어 있고요.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비록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성우가 변명했습니다. 투자자 명단을 미리 작성해 둔 것뿐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만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주, 광주에서 이미 같은 사기를 쳤다고 적혀 있잖아. 이번에는 김석태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만수야, 내가 증언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석태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내가 봤어. 김석태 할아버지가 성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등대 근처에서 뭔가 숨기는 걸 봤다고. 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그냥 사업 서류를 보관해 둔 것뿐이에요. 왜 사업 서류를 그런 곳에 숨겨둬야 해? 이순덕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장인어른이 요즘 많이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성호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의심도 많아지시고 판단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말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들도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진 조작이 얼마나 쉬운데요. 만수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성호가 끝까지 발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등대로 가서 실제 서류를 확인해 봅시다. 만수가 제안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어르신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이때 윤갑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성호 씨, 그럼 증명해 보세요. 네. 성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갑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부 승인 서류 같은 걸 보여주세요. 성호가 멈칫했어요. 그건 회사에 있어서. 그럼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정봉식 할아버지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성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어르신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성호가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왜 새벽에 몰래 서류를 숨겼어?
김석태 할아버지가 추궁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르신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성호에게 쏠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네요. 다음에 더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성호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만수가 성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해. 장인어른,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성호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거든요. 성호 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는 못 가세요. 이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어요. 성호는 출구를 찾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는 못 가세요. 이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그냥 도망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성호가 갑자기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확인해 보시죠. 만수는 성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등대로 가서 그 서류들을 직접 보시겠어요? 성호가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죠. 만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만수는 앞장서서 등대 쪽으로 향했고 성호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등대까지 가는 길에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호가 너무 쉽게 동의한 것이 이상했거든요. 혹시 미리 가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등대에 도착하자 만수는 바로 어젯밤에 서류를 발견한 바위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둘러서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에요. 만수가 바위 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플라스틱 봉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만수는 안도하며 봉지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만수가 소리치며 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성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는 봉지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리스트, 다른 지역 투자 현황, 그리고 해외 송금 계좌 정보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수가 서류를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적혀 있고 투자 금액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찾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 이름이 있네.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있어. 1,500만 원. 정봉식 할아버지도 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투자 상담을 위해 미리 준비한 자료일 뿐이잖아요. 만수가 다른 페이지를 넘겨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전주 달성면, 광주 무안군에서 사업 완료했다는 건 뭐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업 사례죠. 성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익금 회수라고 적혀 있는 것도 만수가 추궁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성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성호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이때 만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USB? 성호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여기에 다른 지역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어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신분증까지 있더라고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USB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건 저기 성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외 송금 계좌 정보도 있어요. 만수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용이라고 할 건가?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제야 만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사기라는 말이에요? 윤갑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만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정할게요. 어르신들이 모두 놀라며 성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김석태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자식이 정말.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성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직 계약도 안 했으니까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손해가 없다고? 이순덕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 했으면서. 성호는 어르신들의 분노를 보며 오히려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르신들, 세상 공부 좀 하세요. 성호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두고 살면 뭐가 남겠어요? 만수는 성호의 뻔뻔한 태도에 참을 수 없었어요. 성호야, 이제 그만해. 만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미수 사건이라서 처벌도 가볍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미수라도 사기는 사기야. 성호가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후회하실 거예요. 이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런 기회 필요 없어. 정봉식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수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투자 사기 신고하겠습니다. 성호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런 사기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성호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신고하겠습니다. 만수가 전화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들은 성호를 둘러싸고 서 계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성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용서할 수 없어. 감히 내가 사는 마을에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해? 만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인 건 절대 용서 못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만수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곧 경찰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온 2명의 경찰관이 등대 근처로 올라왔어요. 만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어르신들도 한 분씩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성호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만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끝장날 거고 가정도 파괴될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서류들과 USB, 그리고 만수가 찍어둔 사진들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군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성호가 경찰차에 태워져 여객선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씁쓸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속을 뻔했네요. 정봉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만수는 어르신들의 고마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위를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했던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어르신들은 경로당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 윤갑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조건이 좋았잖아요. 연 8% 수익이라니. 그러게요. 세상에 그런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겠어요. 김석태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그래도 처음엔 정말 믿을 뻔했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도 그럴듯하고 정부 정책 자료도 보여주고 만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앞으로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미영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호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설명을 해야 할지 복잡했습니다. 미영아.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성우가 사기를 친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미영아. 아빠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 만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상처를 받게 되어 미안했거든요. 아빠, 미안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호를 믿으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괜찮아, 미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만수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 그래도 아빠가 의심하실 때 제가 막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자책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막았으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만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상처받는 게 아빠는 더 마음 아파.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많이 상처받았겠네. 이순덕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겠죠.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만수가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정봉식 할아버지가 만수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덮어줄 수는 없는 법이죠. 맞아요. 우리 모두의 평생 저축이 날아갈 뻔했는데 윤갑순 할머니도 동조하셨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호가 이 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고령자들이었고 총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정봉식 할아버지가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장님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윤갑순 할머니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른 지역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해. 이순덕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만수는 다른 지역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게 알았다면 이 섬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주일이 지난 후 성호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만수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딸 미영도 함께 왔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이 만수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아, 네가 상처받아서 아빠도 마음이 아파. 만수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미영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법정에서 만수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성호의 사기 수법과 증거 발견 과정, 그리고 어르신들을 속이려 했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성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호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계획적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성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돈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섬으로 돌아온 만수는 다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성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만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이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쉽게 믿을 뻔했으니. 할머님, 그건 할머님이 순수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런 순수함을 이용하는 거죠. 며칠 전 딸 미영이 섬에 다녀갔어요. 성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 어르신들께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제 남편 때문에 큰 고생을 끼쳐드렸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윤갑순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네가 피해자지. 어르신들은 미영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성호의 잘못이지 미영의 잘못이 아니라고 새로운 인생을 잘 살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정봉식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 맞아요.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건 의심해 봐야 해요. 김석태 할아버지도 동조하셨어요. 만수는 어르신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해지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회장님께 먼저 상의하자. 이순덕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윤갑순 할머니도 동의하셨어요. 회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만수는 어르신들의 신뢰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잘 챙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섬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봉식 할아버지가 문득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성호가 거짓말하는 걸 눈치챘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죠.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요? 이순덕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한 것, 그리고 여러분 재산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던 것.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급하게 결정하라고 한 게 수상했어요. 역시 회장님은 다르셔. 김석태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만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만 거짓말을 하지.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비록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순수함, 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만수 곁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만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쓰여서. 이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만수 주변에 둘러앉으셨어요.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김석태 할아버지가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잘 부탁해. 윤갑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경로당 회장인걸요.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봉식 할아버지가 가져온 안주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회장님을 위해 건배하자. 건배.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빛 달빛이 파도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등대에서는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다. 만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만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과의 따뜻한 유대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노을진 바다 위로 날아가고 있었고 섬마을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들어 가고 있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늙어도 바다는 늘 그립구먼. 만수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함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이었어요. 배신과 분노의 시간을 지나 섬에는 다시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내일도 이 작은 섬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